자, 이른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바로 볼까요? 얼마 전에 왜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의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하여금 청구가 됐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결국 하영재 의원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했고 받았고 근데 판사는 그 영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하영재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하영재 의원의 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떳떳하게 내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장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비명계에서는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주 난감해졌어요. 국민의힘은 체포안을 가결시키고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와서 할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았으면 기각될 확률이 컸어요.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조정원 의원께서도 그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셨군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조언했건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다. 조 의원님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지요? 네, 뭐 저게 우습게 됐죠 지금. 어허.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동료 의원이 자기 다음에 있었던 동료 의원이 구속이 되고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된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방탄조끼가 이제 너무 과하게 느껴졌던 거죠. 저는 이 네.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의 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좀 심각한 금이 갈 수 있다. 또 이해찬 전 고문께서 이재명은 지금 당금질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명검이 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쇠에게 꼭 필요한 건 담금질과 함께 별의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금질은 이제 물에다 집어넣는 거고 차갑게 해서 담금을 하는 거고 뜨겁게. 별의질이라는 건 칼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담금질만 계속하면 이제 쇠가 결국 부러진다 그래요. 저는 지금 조응천 의원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비판의 목소리는 별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비명계 의원님들이 소리가 요새는 좀 이렇게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예. 단일 대우하기로 결정한 양. 이렇게 담금질만 일방적으로 한 쇠는요 명검이 되지 않고 결국 부러집니다. 어허. 저는 이렇게 되면 본인 그 당대표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 정치의 그 균형을 이뤄야 된 보수와 진보 진영 전체가 한마디로 금이 크게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정말 좀 더 떳떳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중 방탄조끼 좀 벗으시고 법 앞에서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판단을 받으시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 무죄라고 입증이 되면 아까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한 방에 사법 리스크 벗어 던지고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숨고 이런 숨고 피하고 계속 일관되게 숨고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재명 당대표 됩지 않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번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검찰의 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이 됐고 그런데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는 지난번 부결된 걸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갑론을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자룡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영장실질심사가 이래서 의미가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 또 시켜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기각이 된 거는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부인하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시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앞으로의 이 방어에 대해서 뭐 거짓말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죄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됐다라기 했기 때문에
방어권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걸 약하게 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 다툼이 이제 어제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유무죄 다툼이 사라졌기 때문에 논란이 없어졌죠. 이런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상황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시인을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논란, 이재명 대표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게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으면 이재명 대표 쪽에 오히려 득이 됐겠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도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명검에 비유한다. 방탄 뒤에 숨는 명검이 칼입니까? 그거는 사실 과한 비유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법원에 가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런 태도만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땅땅땅 통과가 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장 청구되면 일반인들처럼 영장이 청구됐으면 구속될지 말지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판사 앞에 가서 받게 되는데 그 심사를 받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절차인데 굉장히 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이 있고 정적을 제거하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한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다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기는 맞지 않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고 정치 탄압을 한다. 그럼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탄압을 해가지고 결국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기각시켰죠.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이 탄압을 해가지고 억지로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법원 못 믿습니까? 법원을 믿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법원에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범죄가 충분히 소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구속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정말 피하고 싶겠죠. 두 번째 구속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증거가 충분히 이미 수집돼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구속을 다행히 면하긴 했지만 만약에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라고 법원이 확인을 시켜주면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한 말이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이 탄압한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세 번째 가능성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소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기각이다. 이게 가장 바라는 걸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근데 이거의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또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좀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전제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해 오면 네. 아마도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대북송금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대북송금이랑 또 가장 큰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남은 것 중에 대북송금 또 뭐가 있죠? 백현동, 네, 정자동. 뭐 이런 것들. 네. 하여튼 영장을 또다시 청구해 왔을 때 그러면 또다시 회기 중일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져야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가결시켜서 하영재 의원처럼 나가서 떳떳하게 기각을 받아오시오. 뭐 이런 쪽에 가까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당론을 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당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것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무기명 투표이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는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지만 사실상 결과는 가까스로 부결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의원들이 뭐 자유심증에 따라서 자율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된다면
들어가면 이탈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좀 정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부에서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당론을 정해서 뭐 가결이니 부결이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하영재 의원의 이번 그 영장 기각 사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의원인 것이고 그리고 현재 영장 실질심사의 가선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야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정치 탄압인 것이고 혐의 자체에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분은 하영재 의원도 검찰 수사에서 다 부인했었어요. 부인했었어요? 법원에서 지금 기각한 사유가 법원에 와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면은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된다면 어떤 건으로 될지, 된다면 어느 시점에 될지, 또 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나하나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잠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를 이 명검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해본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300번 찾아도 못 나왔으면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명검을 만들려면요, 새를 잘 당금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찬 고문 명검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명검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자 당장 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은 이해찬 고문의 저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으로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무죄 입증을 어떻게 잘해서 무죄 확정을 만들까?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대표 본인이 뭐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당금질 당하신 거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당금질을 당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해찬 고문은 이 대표는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좋은 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조홍천 의원은 고문님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민주당도 함께 당금질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일단 담금질이 아니죠. 사실 뭐 이렇게 무슨 영웅이 탄생하기 전에 뭐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기 전에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과정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불편한 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이런 조사들을 다 무슨 영웅의 탄생을 말하는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3심 무죄 나올 때까지는 뭐 유죄 나올 때까지는 무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이 시련을 받고 있는 정말 죄가 없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시련을 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는 불편한 게 뭐냐면요. 뭐가 또 불편하세요?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때까지 3심 나와봐야 아는 거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 다루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재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 강남 납치 사건 같은 것들도 제가 코멘트를 할 일이 있었는데 워낙에 민주당에서 3심 나올 때까지는 무죄다. 3심 나와봐야 아는 거다. 왜 유죄라고 단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 시련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사람은 무죄다라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김소영 교수님이 자주 불편하십니다. 많이 불편합니다.